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소규모 산악 지역을 탐방하며 낡고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전했지만 우리는 늦은 오후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폐가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집은 2층 구조로 전체적으로 낡고 부서진 상태였다. 거미줄이 가득하고 문은 삐걱거렸으며 어두운 구석구석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친구 중 하나가 "아니, 누가 여기까지 오겠어?" 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다른 친구는 왠지 모를 불편한 느낌에 잠자코 있었다. 첫 번째 층을 둘러본 우리는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진 채 두 번째 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계단은 삐걱거리며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보였다. 그 순간 갑자기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쿵쿵 하며 끌리는 듯한 소리에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일까?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쪽을 향해 걸어갔다. 깨어진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이 방 전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순간 벽 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핏 스쳐 지나갔다. 모두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뛰쳐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닫히지 않고 그대로 열려 있었다. 우리는 일단 진정하기로 하고 떨어진 핸드폰으로 벽을 비추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랫동안 방치된 칠이 벗겨진 벽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벽에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그들이 돌아온다." 글씨는 위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우리는 급히 바깥으로 나왔다. 밖에 나와보니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는 캠핑을 포기하고 즉시 그곳을 떠나기로 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방금 경험했던 일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나는 그 폐가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다. 과거 이곳은 한 아동복지시설로 사용되었다가 알 수 없는 사고로 몇몇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해당 시설은 폐쇄되었고 이런저런 소문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날의 경험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로 친구들과 나는 그 폐가 근처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머릿속을 맴돌던 그림자와 벽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게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다. 고등학생 시절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지만 나는 밤이 되면 집중력이 더욱 강해져서 오히려 밤 공부가 더 편안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밖에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나는 바람 소리에 잠시 창문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역시 방 안에는 나 혼자였다. 가족들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으며 집안은 고요했다. 집중력을 돋우기 위해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스탠드를 켜고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나를 감쌌다. 시간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문제지를 풀고 있을 무렵 문득 방문 건너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에 섞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졸려서 헛것을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봤으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공부에 몰두했다.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이번에는 뚜렷한 이상함을 느꼈다. 방 안 공간이 서늘해진 게 마치 누군가가 방문을 열어둔 것처럼 느껴졌다.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다. 가족들이라고 하기엔 이른 시간, 나 외에는 모두 주무셔야 할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귀를 갖다 댔다. 발자국 소리는 멈춰 있었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문 바로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았다. 들어와. 나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문이 덜커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하얗게 질린 나는 침대 위로 몸을 피신시켰다. 침대 위에서 벌벌 떨며 시간을 보았다. 새벽 3시 제시를 넘긴 시각이었고 익히 들어왔던 귀신 시간이 찾아왔다. 는 소리를 떠올렸다. 그제야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에서 나오는 작은 빛이 복도에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갑작스럽게 스르르 무언가가 복도를 가로지르는 것 같았다. 발소리도 없었고 흐릿한 형체만이 어두운 복도 끝에 살짝 보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방문을 닫고 곧장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누군가가 집 안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부모님은 나를 다독여 주셨고 나는 눈물에 젖어 간신히 설명을 마쳤다. 하지만 집을 둘러본 결과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평소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나는 졸린 눈을 억지로 감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님은 결국 나를 심리 상담사에게 데려가셨다. 상담사는 말하기를 졸음과 스트레스 속에서 환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지만 가끔은 밤중에 바람이 강하게 불 때마다 그날의 섬뜩한 소리가 다시금 울리곤 한다. 내가 과연 그날 정말로 귀신을 보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스트레스에 의한 환영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후로 나는 밤늦게까지 혼자 공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오래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산다 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집은 몇 년째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천장이 허물어지고 창문은 깨져 날이 갈수록 더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더욱 흉흉한 소문은 그 집에서 이후 모를 불빛이 밤마다 비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때때로 집 주변을 살짝 둘러싸듯 퍼져나갔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악령이 나타났다며 혼비백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 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한 대학생 2명, 지훈과 성민은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둘은 한낮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훈과 성민이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전 소문보다 더욱 음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당에는 키 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집의 외벽은 바람에 의해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낮이라 괜찮겠지? 지훈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억지로 열고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기묘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바닥재는 삐걱거렸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과 그림들이 삐뚤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모르는 언어로 써진 낙서가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느낌의 글자들이었습니다. 지훈은 후레쉬를 꺼내 불을 비추며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정말 무섭긴 하다. 그래도 명색이 모험인데 뭐라도 찾고 가야지. 성민은 지훈의 뒤를 따르며 아무 말 없이 주변을 경계하듯 살폈습니다. 그때 갑자기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은 두 사람은 함께 소리의 원인을 찾아 위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도 뭔가 침울한 기분이 두 사람을 잠시 피워오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빛이 깜빡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짓으로 함께 다가가기로 결심하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낡은 일기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는 단면 문장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아무도 나를 잊을 수 없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일기장의 내용에 찝찝함을 느낀 두 사람은 방을 나가려고 돌아섰을 때 문이 쾅 닫히며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란 지훈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며 오싹한 소름이 두 사람의 몸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성민은 두려움에 떨며 벽에 기대앉아 지훈은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습니다. 그때 방의 구석진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오래된 거울에 무언가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얗게 빛나는 형체였고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누구냐? 라고 물었지만 형체는 대답하는 대신 더욱 다가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치며 어떻게든 문을 열려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지훈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문을 열었을 때 그 형체는 일순간에 사라졌고 방의 고요함이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집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둘의 기억에서 쉽게 잊히지 않았고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안의 신비한 일에 대해 말하며 다녔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맹세했지만 그들이 본 형체와 그 일기장의 주인은 누군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그들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집은 결국 허물어졌고 그 빈터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듯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마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소리의 집이라 부르며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에 가기로 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우리는 그 폐가를 탐험하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밤 11시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플래시 라이트 몇 개만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집은 우리를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서늘한 바람과 함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은 어두웠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한 탓에 모든 것이 낡아 있었다.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플래시 라이트에 불빛에 의지해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곳곳에는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플래시 라이트 빛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2층 복도에는 방이 여러 개 있었고 우리는 가장 왼쪽 방의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있었다. 피아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문득 피아노에서 누군가 연주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피아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서늘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면서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 순간 방의 구석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 라이트를 그쪽으로 비추었을 때 우리는 한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흰 드레스는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우리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정신을 차린 것은 몇 분 후였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하고 빠른 곡이었다. 우리는 뛰듯이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달렸다. 문을 밖에서 닫자 그 순간 피아노 소리가 멈추었다. 우리는 그날 밤 이후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이 본 것은 꿈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꿈을 꾸곤 했다. 이제는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항상 그 폐가를 볼 때마다 소름이 돋곤 한다.